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치앙마이에서 지난 33박 34일 동안에 저희 가족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치앙마이 여행을 해본 결과 치앙마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빠르게 치앙마이에서 저희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했는지 좀 나열을 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는 숙박, 교통, 식비. 숙박, 교통, 식비가 전체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차지한 거는 숙박비인데요. 숙박비는 124만 6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124만 6천 원을 1박으로 나눠보면요, 이게 37,700원 정도 예산이 나와요. 저희가 매일매일 37,700원씩 지불해 가면서 숙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치앙마이 도착했을 때는 3박은 일반 호텔에서 머물면서 제가 한 달살이의 숙박을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일은 열을 나눠서 저희가 아파텔이나 콘도 뭐 이런 데에 저희 머물렀어요. 그래서 총 숙소를 4군데를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평균 가격이 1박당 37,700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교통, 차량, 이동비입니다. 교통 차량이 108만 9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비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행기 가격이에요. 저희가 라오스에서 치앙마이로 올 때 들어갔던 비용이 78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4인 기준으로.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여정지 가는 이동할 때 방콕 수도로 가야 됐었기 때문에 국내선 치앙마이에서 이제 방콕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가 한 17만 원 정도 그렇게 갖고 다 해서 비행기 값만 9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교통비는 한 109만 원 들어갔는데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오토바이 렌탈 비용이에요. 오토바이를 30일 렌탈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달 렌탈 비용은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 렌탈을 했는데 아주 잘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식비인데요. 식비는 크게 세 가지를 합쳐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식비, 레스토랑에서 이용한 게 66만 7천 원,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본 게 42만 원,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사 먹은 게 19만 원 정도. 그래서 식비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다 합쳤을 때 저희가 먹은 금액만 128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또 1박당 하루에 얼마 정도씩 써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었는지 보면은 38,700원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뭐 문화생활 입장권이라는 거는 각종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것들, 저희가 동물원 같은 데도 갔었고, 뭐 코브라 같은 것도 보러 갔었고, 뭐 코끼리도 보러 갔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패션 빨래 같은 경우는 옷을 산다던가 빨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옷은 하진이 시아 옷을 조금 사기로 했었고 은지 옷을 좀 샀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기념품 같은 경우는 애들 놀만한 것들 중간중간에 사줬던 그런 비용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얼마 했었느냐, 33박 34일 동안 저희 4인 가족은 치앙마이에서 한 달살이 하면서 총 436만 3,158원을 지출을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여행하면서 느꼈던 뭐 점들, 좋은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숙박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호텔 방 하나에 침대 하나만 있으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오래 한 달 동안 지내는데 이게 방 하나만 있는 곳에서 지내기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거실과 방을 분리된 곳을 제가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이제 매번 그전에는 조식을 제공해 주는 걸 먹었었는데 조식 제공받는 건 거의 메뉴가 비슷해요. 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계란 후라이라도 진짜 해주고 싶고 라면도 저희가 진짜 끓여 먹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엌이 있는 곳을 일단은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충족할 만한 숙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왔던 시기가 11월 4일이었는데 그 11월부터는 성수기였기 때문에 숙소 알아보는 거를 한 30군데 알아봤지만 결국 못 구했어요. 결국은 저희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에 다 포함돼서 나오는 그냥 열을 나가갖고 아고다에서 아파텔이나 콘도 이런 거 구하는 게 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단위로 오시는데 만약에 호텔 방 하나만 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면 너무 작아서, 그러면은 발품을 팔아보셔가지고 뭐 좀 더 좋은 거 있나 좀 찾아보시되, 에어비앤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현지에 와서 구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어비앤비는 장점은 한국에서 오지 않고도 예약이 가능해서 한 번에 끝낸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비싸요, 확실히요. 그 퀄리티 대비 비쌉니다. 그래서 현지에 오셔가지고 찾아볼 수만 있다면은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뺀 다음에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한 달 살이 할 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로컬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팟타이, 뭐 팥시유, 뭐 똠양꿍, 프라이라이스, 민스트 포크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로컬 식당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한 끼에 2,000원 정도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먹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도 이렇게 잡혔고, 치앙마이가 좋은 게 음식이 정말 저렴해요. 근데 단점은 양이 적어요.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식가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대식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소식가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 기준에도 조금 부족했던 적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의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2개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가 있는 레스토랑 따로 있어요. 그런 데들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도 더운 날씨 속에서 그런지 몰라도 카페를 드링크 종류를 많이 사 먹었는데, 은지는 특히나 아보카도 스무디를 참 좋아해가지고 치앙마이 있으면서 거의 1일 1 아보카도 스무디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아보카도 스무디 좋아했었는데 타이 아이스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타이티 같은 것도 저는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그런 큰 슈퍼마켓이라고 알려지는 게 로처스라든지 빅시 뭐 이런 마트들이 있어요. 엄청 큰 체인형 코스트코 같은 사이즈의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데 안 가도 세븐일레븐 편의점이나 아니면 로처스 편의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 곳곳에 많아요. 우리나라 뭐 CU나 GS25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만큼 흔하게 보이는 데가 세븐일레븐과 로처스 그 조그마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가도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일부러 막 그런 큰 창고형 할인마트 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보는 것도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매번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그냥 편의점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에서 오토바이 렌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스쿠터를 한 달을 렌탈을 했어요. 사실 렌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초행길인데다가 애들을 태우고 한 오토바이에 저희 4인 가족이 다 타가지고 다니는 게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 그리고 운전자의 위치가 차량 같은 경우는 우행들이에요. 태국은요, 우리는 좌행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요, 시스템이.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근데 만약 오토바이를 빌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녀야 될까, 매번 그랩이라든지 뭐 택시를 부른다든지 해야 돼요. 애들 데리고 뭐 썽태우나 이런 거 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빌리자 결심하고 갔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도 성수기 시즌이라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3군데 찾아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데는 아예 오토바이가 남아있지 않았고요. 세 번째 간 데도 마지막 한 대 있는 오토바이를 겨우 렌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문제 생긴 적도 없었고, 고장 일어난 적 없고, 사고 없었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걸린 적도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었기 때문에 경찰이 주로 어디서 단속한다는 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마야몰에서 치앙마이 대학교 가는 방향,
그쪽 방향으로 가는 데는 경찰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항상 매일 단속을 합니다. 일요일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100% 거의 99%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잡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조심조심 탔었고 속도도 이렇게 세게 안 달렸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점은 치앙마이 중심가에서만 저희가 머물 필요 없었었고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기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각종 동물원이라든지 야외 근교의 카페 한 편도로 한 30km 정도 나오는 데까지도 저희 갔었거든요. 왕복 60km예요. 근데 다닐만 했었습니다. 너무 좋았었고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숙소도 30군데나 볼 수 있었던 거고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애들 데리고 이동해서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신다 하면은 오토바이는 꼭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렌탈을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안전하게 타시되 뭐 사고라는 건 사실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감수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타시면서 다니면은 어쨌든 여행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달 한 달 내내 있었는데 약간 초가을 날씨? 한국의 한여름 날씨보다는 확실히 좀 선선했습니다. 태양이 약간 뜨거워요.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 보면은 이게 살이 노출되는 부분은 타요, 확실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긴 팔을 많이 입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어쨌든 치앙마이는 11월, 12월, 1월 정도는 항상 우기도 아니고 여기가 뜨겁지도 않고 해서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의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남아 중에서는 또 위도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도상 쪽 위로 적도에서 기준을 바라본다면 위도상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앙마이가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여행하는데 전혀 부담 없는 날씨였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치앙마이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국가로 가서 또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국가는 저희가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또 저희 4인 가족 더 월드 패밀리 즐겁게 여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